자, 5월 28일. 원래 오늘 해야 될 내용이 이제 JSP, MVC 기법이라고 하는 주제이기는 해서 오늘부터 스프링 부트를 들어가려고 했으나, 들어갈 거지만, 네. 아침에 잠깐 이슈가 됐던 부분을 좀 다 같이 공유해 볼게요.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달가워하는 기능은 아니에요. 처음에는 나도, 이거 좋은데 생각했는데, 막상 하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더 받더라고요. 근데 뭐 적당히 쓰면 사실 좋기는 해요. 자, HTML 파일 하나 만들게요. hello. 반드시 확장자가 HTML로 저장되어 있는 파일에서 해야 돼요. 확장자에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기능이 확장자에 반응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반드시 HTML로 저장되어 있는 파일에서 하셔야 돼요. 일단은 파일 기본 구조 만들어 놓을게요. 우리가 이런 거 만들어 놨었죠. 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쓰면은 기본적으로 태그 이름을 입력하고 탭을 치면 이렇게 태그가 완성이 돼요. A 태그를 씌고서 탭을 치면은 href라는 속성까지 같이 나와요. 그쵸? 자, 요 기능이 emat이라고 하는 기능인데요. 이게 우리 저번에 설치했었던 서브라인 텍스트 같은 경우는 추가 플러그인을 설치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의 코딩 툴에 들어있어요. 이게 유행이 된 지가 한 7, 8년 된 것 같은데, 제 기억으로. 요즘은 글쎄 잘 모르겠어요. 딱히 언급되는 거를 본 적이 없어요. 이게 이제는 다들 기본으로 쓰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시들시들해진 건지 뭐 쓸 사람은 쓰겠죠. 태그 자동 완성 기능인데요. 기본적으로 태그 이름 입력하고 탭 치면은 이렇게 태그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조금 더 확장을 해서 CSS의 자식 선택자에 기반을 해요. 자, 예를 들어서 UL 태그 안에 H1 태그 안에 A 태그가 있다. 그리고 이 A 태그에 이런 태그 구조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은 CSS 선택자로는 H1 안에 A잖아요. 띄어쓰기 없어야 됩니다. 자, 위에 있는 태그 구조랑 아래에 있는 선택자 매칭 되시죠? 이렇게 하고서 그냥 탭 누르면 그 구조가 만들어져요. 자, 애당초 값도 같이 넣고 싶다. H1 안에, A 안에. 자, CSS 선택자 중에 속성의 값을 지정하는 거 있었죠? href 속성인데 값이 샵이래. 이렇게 해놓고 탭 치면은 거기까지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별거 아니고 그냥 CSS 선택자만 알고 있으면 돼요. 좀 복잡하게 해볼까요? div 태그인데 클래스가 컨테이너고 id도 컨테이너다. 이 안에 div 태그인데 클래스가 컨텐츠라는 애가 있고 이 안에 스팬 태그인데 스팬이 안 먹는구나. div 태그인데 이 안에 메인이라는 클래스가 있다. CSS 선택자 해석 되시나요? div 태그 안에 컨테이너라는 클래스와 컨테이너라는 아이디가 있는 거고요. 그 안에 div 태그가 있고 div 태그 클래스가 컨텐트고 그 안에 div.main이라는 클래스가 있다. 이렇게 선택자를 만들어 놓고 탭 치면은 그대로 완성돼요. 그러니까 CSS 선택자만 알고 계시면은 뭐 딱히 공부할 필요가 없는 기능이에요. 그냥 CSS만 열심히 하시면 돼요. 자, 여기에 이제 이 자동 완성 기능만의 표현식이 있어요. 연산식이 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UL 태그 안에 클래스가 리스트인데 이 안에 li 태그인데 클래스가 아이템이다. 먼저 이거부터 봅시다. 자, div 태그 안에 클래스가 다시 헤더 태그 안에
우리 헤더, 메인, 푸터 이렇게 HTML 구조 배웠었잖아요. 얘네들은 포함 관계가 아니라 나란히 들어가죠. 나란히 들어가는 경우는 플러스예요. 헤더, 그 다음에 메인, 푸터, 탭. 플러스로 연결하면 포함 관계가 아니라 이렇게 쪼르륵 들어가요. 자, 얘다 헤더 더하기 메인 더하기 푸터고요. 헤더 안에 메인 안에 푸터, 요거랑 비교해 보자고요. 헤더 안에 메인 안에 푸터. 차이 아시겠죠? 자식 선택자로 지정하면은 포함 관계로 만들어지고 플러스로 연결하면은 나란히 만들어져요. 넘어가도 될까요? 네. 자, 그럼 응용을 해볼게요. 헤더랑 메인이 있고 푸터가 있으면 세 개가 이렇게 나란히 생기잖아요. 근데 메인 안에 사이드바랑 컨텐츠 영역을 나누고 싶어. 자, 메인 안에 A 사이드라는 애를 더 넣었어요. 이렇게 하면 의미가 뭐가 되냐면은 헤더가 있고 메인 안에 A 사이드 더하기 푸터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자, 탭. 그러면 메인 안에 A 사이드 더하기 푸터가 되는 거죠. 자, 메인 안에 A 사이드 더하기 뭐 아티클 이렇게 있다 라고 하면은 메인 안에 A 사이드랑 아티클이랑 푸터가 다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내가 원한 건 이게 아니야. 이 구조가 되게 하고 싶어. 자, A 사이드랑 아티클을 가로로 묶고요. 그 다음에 요 괄호를 다시 메인이랑 묶어주세요. 괄호 연산자가 먹어요. 헤더가 있고 헤더 다음에 메인 안에 A 사이드와 아티클을 포함하고 있는 애를 또 놓고 그 다음에 푸터를 놓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짠 이렇게 원하는 구조가 만들어지죠. 괄호 사용법 아시면 되고요. 플러스랑 그 다음에 그 자식 선택자 차이 알아두시면 되고. 됐나요? 넘어가 될까요? 마지막으로 곱하기가 있어요. 자, div 곱하기 10 하면은 div 10개. div인데 클래스가 헬로인 요소에 10 하면은 이렇게 10개. 자, 그러면 ul 태그 안에 리스트인데 클래스가 아이템인 요소가 5개 들어간다 라고 하면은 ul 태그 안에 li 태그구나. ul 태그 안에 li 태그 5개 있는 게 만들어져요. 테이블 안에 tadd가 있고요. tadd 안에 tr이 있고 tr 안에 th가 5개 있다.
그러면 짠 했을 때 고구조로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자, t헤드를 괄호로 묶고 더하기 tbody 안에 tr이 있고 td가 5개가 있는데 요 tr 단위로 10줄이 있다. 더하기 t 풋 안에 tr이 있고 th가 5개가 있다. 그러면 테이블 구조 한 방에 완성. 이런 식으로 계속 연구해 보시면 되는데, 제가 요거를 얘기를 안 했던 이유가, 처음에는 되게 혹하는데, 그러면 나중에 가면은 이거 표현식 생각하느라고 오히려 고민하는 시간이 더 늘어나더라고요. 근데 뭐 짧게 쓰면은 충분히 도움 돼요. 자, 요게 emat이라는 기능이에요. 끝. 그냥 18단원이 아니구나. 숫자는 다를 거예요. 라이브러리 활용 단원에서, 추가하는 예제로 진행을 해볼게요. 사실 이거는 영업 비밀이라서 수업에서는 얘기 안 하는 라이브러리 중에 하나인데, 분위기 탔으니까. 일단은 먼저 얘기할게, 자바스크립트나 CSS 파일 같은 거를 이제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다 보면은 같은 파일인데 민자가 붙어 있는 게 있고 안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여기서 소개할 게 이제 핸들바 JS라고 하는 파일인데, 여기 보면은 사용 방법이 그냥 handlebars.js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CDN 배포하는 사이트 보면은 버전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잡다한 거 붙은 애들은 버전이 조금 라이트화 된 거니까 필요 없고, 맨 위에 있는 handlebars.min.js 저 파일이랑 네 번째에 보면은 handlebars.js라고 있어요. 요 두 개를 좀 비교하려고 하거든요. 얘가 풀 버전 원본이고요. 얘는 프로덕션 빌드된 파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두 파일이 소스 코드 내용은 똑같아요. 그럼 차이가 뭐냐면은, 자, 원본 코드를 브라우저에 붙여 볼게요. 그럼 이렇게 소스 코드가 나옵니다. 주석도 열심히 달려 있고요. 들여쓰기 줄바꿈 같은 것도 어마무시하게 돼 있죠. 이게 원본이야. 자, 이 파일을 저장을 해볼게요. 근데 실제로 라이브러리 쓸 때는요, 만약에 민자 붙어 있는, 민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 게 있으면 무조건 이걸 써야 돼요. 자, 이 파일의 주소를 복사해서 제가 브라우저에 넣어볼게요. 자, 민자가 붙은 애들은 이건 라이선스 정보니까 놔둔 거고, 모든 소스의 주석과 들여쓰기 줄바꿈은 다 제거한 버전이에요. 어디 볼 수 있으면 봐봐! 라는 식이 되겠죠. 이 정도로 줄바꿈이랑 들여쓰기가 망가지면은 비주얼 스튜디오 같은 그 프로그램으로 코드 자동 정렬 기능 있잖아요. 그거 적용해도 제대로 정렬이 안 돼요. 용량이 너무 커갖고. 자, 그럼 왜 이런 파일을 쓰느냐? 어차피 코드에 작동하는 내용은 똑같거든요. 제가 공백도 엄연히 한 글자다라는 얘기를 여러 번 했었죠. 띄어쓰기도 엄연히 한 글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띄어쓰기도 캐릭터 한 글자당 자바에서는 1바이트예요. 그러니까 2바이트였나?
어쨌건 1바이트인지 2바이트인지 가물가물한데 띄어쓰기 하나도 엄연히 용량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본 파일이랑 프로덕션 빌드된 파일의 용량을 비교해보면 확연히 차이가 나요. 자, 왼쪽이 원본이고 오른쪽이 주석이랑 띄어쓰기 줄바꿈 다 없애버린 거예요. 용량 차이가 좀 심하게 나죠. 2배가 넘게 나죠. 왼쪽이 원본, 오른쪽은 주석이랑 그 다음에 줄바꿈, 들여쓰기, 없앤 버전. 용량 차이가 심하게 나죠. 용량이 작다라는 건 그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HTML에 참조시켰을 때 웹브라우저가 다운로드 받는 시간이 더 짧다는 거고요. 그 말은 곧 페이지 로딩 시간이 더 짧다는 거예요. 페이지 로딩 시간이 더 빠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할 때는 무조건 민자 붙은 걸 써야 돼요. 원본 파일은 뭐 내가 그 안에 있는 내용을 꼭 한번 공부해보고 싶다. 뭐 이런 마음가짐이면은 요거 받아서 한 줄 한 줄 내용을 분석해 보실 수는 있겠지만 굳이 하시겠다면 제가 말리진 않을게요. 좋은 경험이 될 거야. 자, 그래서 이제 민자 붙은 거를 쓸 거예요. 이 핸들바 JS라고 하는 라이브러리인데요. 자, 일단 CDN 주소 제가 톡방에다 넣었으니까 이거 계획이 없던 거라서 라이브로 진행하겠습니다. (07) 핸들바 .1.html 일단은 코드 진행되는 거 보시고요. 다 끝나면 제가 또 이미지 떠서 배포할게요. 스크립트 src cdn 걸고요. h1 핸들바.js 1 div 클래스는 id로 갈까요? id는 컨테이너. 자, div 하나 넣고요. 버튼 하나 넣을게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뭘 할 거냐? 요 컨테이너라는 영역 안에 버튼 눌렀을 때 HTML 태그를 생성해서 넣어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태까지 create element라는 코딩 어마무시하게 해왔잖아요, 우리가. 솔직히 엄청 짜증나죠, 그거? AJAX가 문제가 아니야, 그쯤 되면. 태그를 자바스크립트로 만들어내는 게 되게 스트레스가 심해요. 자, 일단은 요 안에 버튼 눌렀을 때 자바스크립트로 태그를 만들어 넣을 건데, 일단은 자바스크립트가 작동했다라고 가정하고 완성품을 하나 넣어놔요. 완성품을 하나 넣어놔요. 왜냐면 어떻게 만들어질지를 이제 가늠을 해봐야지. 자, 제목입니다. 첫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 내용입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요만큼에 대한 스타일도 미리 준비를 해요.
자, 일단 리스트 그룹 아이템이라는 녀석한테 칼라, 그 다음에 패딩, 너무 큰가? 자, 이렇게 부여하고, 그리고 아래쪽 테두리를 살짝 줍니다. 좀 진한 회색으로 가고 싶은데. 자, 근데 지금 패딩이 안 먹는 이유가 디스플레이 블록이 안 먹었기 때문. 자, 그 다음에 퍼스트 차일드한테 위쪽 테두리 뚜껑 덮어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안에 있는 H4 태그랑 P 태그, 헤딩이랑 그 다음에 리스트 그룹 아이템 텍스트라고 돼 있죠. 자, 얘네들 패딩이랑 마진 같은 거 설정하고 적당히 글자 크기 넣어줄게요.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컨텐츠 그룹도 텍스트도 글자 크기랑 사이즈 넣어줄게요. 좀 더 큼직하게 만듭시다. 20에 16. 자, 그냥 CSS는 가볍게 넣은 거예요. 자, 이런 구조를 버튼이 눌렀을 때 자동으로 생기게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구조를 버튼 눌렀을 때 자바스크립트로 create element 해서 계속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제 그 코드가 얼마나 짜증나는지 이제 체감했죠? 잘라요. 스크립트 블록을 하나 만드는데 얘는 타입 속성이 좀 특이해요. 타입 속성이 핸들바 JS라고 하는 라이브러리가 정의하고 있는 특성이에요. HTML 규격에서는 벗어나 있어요. 스크립트 타입 텍스트 슬래시 x 핸들바 의 템플릿 이라고 하고 아이디 값 하나 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아까 만들었던 태그를 걸어요. 자, 얘는 우리가 create element로 만들어낼 태그의 껍데기예요. 그러면 여기 내용이 채워지면 되겠죠? 자, 채워질 내용을 중괄호 두 겹으로 해서 변수화합니다. 자, 이제 준비가 끝났어요. 스크립트 제이슨을 하나 준비할게요. 다만 제이슨이 요 변수 이름을 그대로 키값으로 가져야 돼요. 콘스트 my 컨텐트는 타이틀 컨텐트 1 컨텐트 2. 요 변수랑 키값이 맞아야 돼요. 자, 도큐멘트 점 쿼리 셀렉터 샵 my 버튼 btn으로 가자. 버튼 너무 길다. 버튼에 대해서 add event listener
클릭됐을 때, 자, 이벤트 걸었죠? 요 스크립트 안에 있는 내용을 끄집어내야 돼요. 그러면 const tmpl은 document.query selector 샵 mytmpl 여기잖아요. 요거 이 안에 있는 내용을 끄집어내요. 그러면 요것만 가져왔겠죠. 자, 그 다음에 const 이걸 HTML이라고 해야겠다. const 템플레이트는 핸들바 라이브러리 안에 컴파일이라는 함수입니다. 얘한테 가져온 이 HTML 태그를 던집니다. 자, 그러면 전에 한번 얘기했었는데 자바스크립트는 함수를 파라미터로 넣어줄 수도 있고요. 함수를 리턴 받을 수도 있다고 했었죠. 근데 리턴 받는 경우가 그렇게 자주 있는 경우가 아니라서 굳이 알 필요 없다고 하고 넘어갔어요. 근데 요 템플릿이라는 얘가 함수야, 함수. 리턴을 받았는데 함수예요. 이걸 클로저라고 하거든요. 리턴되는 함수를 클로저 함수라고 불러요. 일단 클로저예요. 자, 어떻게 쓰느냐? const result는 템플릿 함수한테 JSON을 줍니다. 그래서 최종 결과를 document.query selector 샵 아까 div 태그를 컨테이너라고 걸었죠. 얘도 my 컨테이너라고 합시다. my 컨테이너에 append child로 리절트를 넣어줍니다. 자, 그러면 작동 방식이 어떠냐면요. 일단은 이 HTML이 의미하는 게 요만큼의 내용이죠. 이게 HTML 변수예요. 그 다음에 템플릿이라는 애는 이 라이브러리의 기능을 제공하는 함수예요. 얘한테 이제 HTML을 던진 거죠. 그럼 이 템플릿 함수한테 JSON을 주잖아요. 이렇게 파라미터로. 이 템플릿이라는 함수가 얘를 갖고 있죠. 파라미터로 줬으니까. 걔한테 JSON을 줬잖아. 그럼 결과적으로 얘가 내부에서 이 HTML과 이 JSON을 결합을 시켜요. 뭐 기준으로? 키값 기준으로. 이렇게. 이 결합된 내용을 어디엔가 출력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나도 간만에 써갖고 append child 자, 요 리절트라는 애를 먼저 출력을 해볼게요. console.log에 리절트. 그러면 이렇게 조립된 HTML이 나와요. 버튼 누를 때마다 이렇게 계속 HTML 태그를 조립을 해내는 거거든요. 근데 얘가 지금 노드가 아니라 그 HTML 객체가 아니라 그 뭐라고 해야 돼? 문자열인 것 같아요.
inner HTML로 넣어봅시다. 나오죠? 이제 계속해서 새로운 태그를 만들어내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바꿔서 해보면 append child라고 넣었어야 되는데 이 append child 같은 경우는 append child는 파라미터가 HTML 노드 객체인 경우만 가능해요. 근데 얘는 HTML 템플릿에 JSON 데이터가 결합된 문자열을 반환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append child를 못 쓰는 거라서 좀 전에 inner HTML을 썼는데 쓸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얘기 안 했던 메서드인데 append child랑 비슷한 기능이요. insert adjacent HTML이란 기능이에요. 첫 번째 파라미터는 태그가 추가될 위치 before end 종료 태그 전에 리절트를 넣어라. 문자열을 append child처럼 원하는 위치에 추가하는 기능. 이렇게 하면은 계속해서 추가할 수 있어요. 왜냐면 inner HTML은 문자열을 계속 결합하는 거라서 성능이 그렇게 좋질 않아요. 이렇게 해서 버튼 누르면 띡띡 추가가 되죠. 자, 여기서 이제 차이가 뭐냐면은 이거는 필요에 따라서 쓰시면 되는데 컨텐트 1과 컨텐트 2가 모두 HTML을 포함하고 있죠. 근데 보면은 첫 번째 내용은 HTML이 문자열로 나오고 두 번째 라인은 HTML이 작동을 했단 말이에요. 중괄호가 두 겹이면은 HTML을 문자열로 처리하고요. 중괄호가 세 겹이면은 HTML을 작동을 시켜요. 오케이? 근데 여기서 끝날 거면 이 정도만 하고 안 끝났지. 자, 같은 HTML 틀을 써서 예제를 하나 더 만들게요. 자, 요번에는 name 웹개발 학생 그 다음에 age는 birthday는 2020년 01월 14일 그 다음에 젠더는 M. 자, 요렇게 놓고 여기에 name을 놓을 거고요. 여기에는 age를 걸게요. age가 없어요, 지금. 그쵸?
age가 없으니까 당연히 안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성별은 젠더를 걸게요. 자, 그러면 age 대신에 birthday가 있으니까 안 나오겠죠? 자, 이제 불필요한 주석 같은 거 뺍시다. 자, 뭐 이거 코드 축약해서 쓴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나올 거고, 뭐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는데, 옆으로 길어지는 걸 선호하느냐, 밑으로 길어지는 걸 선호하느냐의 차이예요. 자, 지금 여기 보면은 제가 고친 게 HTML 구조랑 JSON 데이터만 고쳤어요. 자바스크립트 안 건드렸어. 그쵸? 그래도 요건 고쳐줍시다. 2번. 여기 이름도 8 핸들바 JS2. 그러면 그대로 나오잖아요. 나이는 없으니까 B겠지, 그치? 스크립트 블록 하나 더 만들게요. 뭐 이어서 해도 되는데. 자, 핸들바 플러그인 안에 컨버트 젠더라는 함수를 넣을게요. 자, 핸들바.register helper라고 하면서 함수 이름을 정의하고요. 그 다음에 콜백 함수를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값을 파라미터로 받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얘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출력할 때 함수 이름 띄고 값이에요. 그러면 요 m이라는 값이 여기 출력되려고 했는데 함수를 거쳐오래네? m이죠? 그럼 이 m이라는 값이 value로 들어가요. 여기서 뚜닥뚜닥 해갖고 리턴해주면 1로 출력돼요. 그래서 if value가 m이면 리턴 남자라고 리턴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리턴 여자라고 리턴해주면 JSON 데이터에 값이 있어도 변환된 값을 받을 수 있단 말이죠. 자, 우리는 촌스럽게 이렇게 익명함수 안 쓰죠? 화살표. 자, 파라미터가 m이면 남자, 그렇지 않으면 여자라고 화살표 함수로 한 줄 틱 걸어주면은 똑같은 기능이죠. 자, 여기에 나이를 출력하고 싶었는데 JSON 값에 나이가 없으니까 birthdate라고 하면은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것도 하나 만들어 보자고. handlebars.register helper convert age value 받아요. 자, 연도값으로 이렇게 들어오니까 이거를 일단 value.substring 0에서 4글자를 잘라. 정수로 바꿔야죠? parse int. 자, 이거를 new date.get full year에서 뺀 다음에 여기에다가 1을 더해서 리턴을 해줘요. 그러면 convert age 함수를 거쳤을 때 이제 함수 오타났나 보다. 핸들바 핸들바 이거 오타구나. 그러네요. 핸들바 오타네. 그럼 이제 연도 값을 자바스크립트가 나이로 고쳐서 받겠죠?
자, 이거 이렇게 한 줄로 쓰기 힘들면 그냥 인명함수로 쓰셔도 돼요. 이거 그냥 약간 좀 기교 좀 부린 거니까. 이거 힘들면 그냥 펑션 해서 받은 다음에 const date는 new date, const year는 date.getForYear, const birth year는 값에서 네 글자 뺀 다음에 정수로 변환. 그 다음에 const age는 year 빼기 birth year 더하기 1 return age. 지금 위에 거랑 아래 거랑 같은 코드잖아요. 본인이 이해하기 쉬운 거 쓰시면 돼요. 그냥 위에 코드를 그냥 잔뜩 넣어뿌린 거야. 자, 그럼 작동은 잘합니다. 자, 이제 하이라이트로 넘어갈게요. 제이슨 파일 하나 준비할게요. 왜냐면 코드가 워낙 기니까. data.js라고 해서 제이슨 파일 하나 준비할게요. 여기 있는 내용을 출력할 거예요. 그럼 배열이니까 반복문 돌면서 해야 된다라는 계산이 일단 쓰죠. 자, 얘를 출력하기 위해서 또다시 새로운 파일 하나 만들게요. 공부 자, 일단 아까 소스 그대로 복사해 놓고 또 제목 같은 것만 슬쩍슬쩍 바꿉시다. 9 3 자, 여기에는 eng와 kor 두 개를 걸 거예요. eng와 kor 한 줄에 들어갈 내용을 이렇게 거는 거예요. 스크립트 태그로 src 속성의 data.js 파일을 가져옵니다. 제이슨으로 준비된 데이터 로드한 거예요. 이 안에는, 이 파일 안에는 스피크라고 하는 데이터가 있어요. 스피크. 자, 얘는 AJAX로 받아오는 결과를 가정한 거예요. 자, 뭐 함수는 필요 없으니까 함수 빼고, 컨텐트 필요 없죠? 자, 그럼 이 data.js 안에 스피크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여기에 내용을 걸 때 스피크에 이걸 걸어야 되니까 데이터의 0번째. 이렇게 걸면은 일단 하나는 나온단 말이죠.
이렇게 하면은 하나는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반복 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자, 얘한테 받아온 제이슨을 통째로 줍니다. 스피크를 더 통째로 주면은 요게 들어가는 거죠. 스피커를 통째로 주면 요게 전달되는 거죠. 잘 보세요. 자, 배열 이름, 요 전체를 던져줄 거고, 이 안에 배열 이름이 데이터예요. HTML 템플릿을 볼 때요, 핸들바가 갖고 있는 고유한 표현식입니다. 샵, 이치, 배열 이름 뭐였죠? 데이터. 닫아요. 슬래시, 이치. 그러면, 굳이 우리가 반복 안 돌려도, 얘가 제이슨 데이터를 알아서 반복해서 만들어요. 그냥 누를 때만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HTML 코드는 바뀌는 거 하나도 없어. 변수 이름만 바꿔주는데. 어차피 데이터는 여기서는 파일을 준비했지만 백엔드한테 받아올 거야. 그럼 이제 우리는 create 엘리먼트 대신에 요거만 짜면 돼요. 자, 요거 파일 3개 제가 변환해서 드릴 거고요. data.js 요 파일은 그냥 코드 통째로 톡방에 올릴게요. 지금 올라갔고, 왜 자꾸 핸들러 말하고 하지? 자, 요게 들어가면은 우리가 어제까지 했었던 AJAX 예제가 백엔드한테 데이터 받아서 출력하는 부분이 훨씬 간단해질 수 있겠죠. 자, 일단 파일 보냈으니까 요거 실습해 보시고요. 그 AJAX 연동했던 거에도 접목 한번 해보세요. 시간적 여유가 되신다면요. 네, 여기까지 소개하겠습니다.